첫 회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 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빨리 회귀하길 바랬던 건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은 화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죠. 현생의 윤현우가 재벌가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후 과거로 돌아가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환생해서 재벌가를 접수하고 복수를 한다는 게 이 드라마의 골격입니다. 전생이 미래인 윤현우의 기억을 무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순양가를 집어삼키는지가 이 드라마를 재밌게 즐기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미 완결된 작품이라 결말이 알려져 있어서 다소 김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색된 부분이 어떻게 변주될 것인지 기대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게 1위 순양의 이름이 중국풍이라며 껄끄럽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순양이라는 이름은 원래 회사를 창업한 진순철, 진양철 형제 이름을 본따 만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작에 따르면 창업주 진양철 회장이 형을 감옥에 보내면서 회사를 독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양철 체제가 됐고 그의 후손들이 승계싸움을 벌이는데요. 1회부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순양그룹의 미래자산관리팀 팀장 윤현우가 원작에서는 재벌 3세 진성준 부회장에 의해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윤현우를 죽이라고 청부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윤현우가 죽기 직전 나타난 신대리에게 누가 이런 짓을 시켰냐고 물으니 6억 달러 비자금을 회수하는 윤현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그 돈이 필요한 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자금을 아는 자는 진성준뿐만 아니라 그 비자금의 존재를 아는 사촌 여동생 진예준으로 압축되는데요. 호시탐탐 지분 늘리기를 원하는 순양가 사람들 모두가 후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현우가 죽고 어린 진도준으로 회귀하면서 복수하게 될 상대가 누군지 찾는 미스테리가 추가돼 흥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려면 어른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윤현우 시절 순양가의 가계도를 떠올려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진도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진도준이 죽을 거란 얘긴데요.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죽일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일도 하게 될 겁니다. 윤현우는 고전 신화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미래자산관리팀장이라는 직함은 껍데기일 뿐 관리하는 미래자산이란 재벌집 사람들이고 그들의 굳은 일과 뒤처리를 하는 게 주된 업무죠. 그런 일은 스펙 좋은 직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팀장 자리를 주면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약자로 가진 건 없는 윤현우를 올려놓았을 뿐 순양가 사람들은 윤현우를 자신의 오른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른손에 끼우는 목장갑 정도로만 생각하고 더러운 걸 만지면 언제든지 벗어서 버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심 가득한 윤현우. 오너일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고 진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현 순양그룹 전용기 회장은 1-0, 부인은 1-알파, 그리고 아들이자 후계자인 진성준 부회장은 1-1로 부릅니다. 그런데 창업주인 고 진양철 회장의 흉상 제막식을 앞두고 1-0과 1-1은 그룹 승계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요. 아버지 진영기 회장이 숨기고 있던 뭔가를 아들 진성준 부회장이 알게 되면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온 진영기 회장을 윤현우가 살리게 되죠. 그리고 겁에 질러 도주한 진성준 부회장을 창업주 흉상 제막식에 가까스로 데리고 와서 후계 구도를 공고히 만드는 데 일조를 합니다. 게다가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는 걸 미리 예측해서 PC를 빼돌리기도 하는 등 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미래의 동지가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비자금을 발견한 공로로 재무팀장이 된 윤현우는 해외로 직접 나가 순양의 자산을 회수하다가 결국엔 괴한의 총에 맞아 죽게 되지만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80년대로 회귀하는 진도준이 진양철 회장의 마음에 들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기 때문인데요. 창업주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배우 이성민이 등장하자 압도합니다. 역시 포스가 남다르죠.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진양철을 상대로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할 어린 진도준 역할을 김강훈이 맡았는데요. 상황 파악이 빨랐던 미래자산관리팀장 출신인데다가 말 그대로 미래가 자산이라 미래 먹거리가 뭔지 잘 알기에 진양철 마음에 들기는 식은 죽 먹기일 테지만요. 몸은 10살, 아이처럼 행동해야 하는 부분에서 뭔가 코믹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몸은 아이지만 머리는 성인, 애 어른의 연기를 해야 하니 꽤나 힘들겠지만 동백이의 아들로 열연했던 필구 김강훈이라면 잘 해낼 것 같아요. 때는 전두환 정권 임기 마지막 레임덕 상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는 날이 올지 몰랐을 거예요. 민중의 거센 흐름은 막을 수 없게 되고 순양가는 다음 정권에 대한 예측을 잘해서 줄서기를 해야 하는데요. DJ와 YS가 정권 탈환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논하던 때 역사가 스포라 우린 모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잘 알지만 당시 분위기는 단일화하는 야당에 승리할 거로 보고 있었죠. 어린 놈의 자식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진도준이 어른들 얘기하는 데 끼어들어서 대선 자금을 노태우에게 걸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하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회장 진양철에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네요. 진양철의 막내 아들이자 진도준의 아버지 진용기는 경영에 뜻이 없고 영화 제작 및 수입회사 대표로 있어서 진양철과 순양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략 결혼 대신 배우랑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으니 내놓은 자식 같을 거예요. 진양철은 막내 아들 하는 짓이 늘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땐 몰랐죠. 1000만 관객 영화가 줄줄이 나오고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 유수 영화제의 작품상까지 받게 되면서 영화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요. 진도준은 진양철 마음에 들어 회사를 집어삼킬 구상을 하면서도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부모님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영화 사업에도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이 워낙 화제작이기도 하지만 금토일 연속 3회라는 파격 편성으로 확실히 불금과 주말밤 시청자들의 눈을 잡겠다는 JTBC의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죠. 바로 이름값 하는 송중기의 활약. 재벌집 머슴 녀석 윤현우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인생 리부팅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2회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재미, 재벌집 막내 아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